이 코너의 오른쪽 부분 전체 그리고 왼쪽 부분의 절반은 가우디가 설계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키테민스 이병민입니다. 가장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으면 까사 비센스라고 하는 주택이 있거든요. 까사 비센스가 옛날에는 그 도자기 공장 사장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프린트된 인쇄물에도 도자기 공장 사장이라고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식 중개인으로 그 사람의 직업이 더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로서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바르셀로나 교외 지역에 있었던 그라시아라고 하는 동네. 그라시아라고 하는 동네는 구엘 공원이 있는 그 동네, 그 주변에가 그라시아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마누엘 비센스 씨의 집, 그 집을 가사 비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다는 건 뭐냐면 그 주택을 지금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원형을 너무너무 훼손이 되어서 남아있어서, 이 주택은 1883년부터 주로 많은 책이 5년까지 지었다고 돼 있고, 마무리 작업은 88년도까지 됐는가 봐요. 1888년이면 바르셀로나에서 첫 번째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해고, 가우디가 에우세비 구엘의 가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란스아틀란티카라고는 하는 해운 회사, 그 회사의 사옥을 지었던 해기도 합니다. 이 사옥도 그렇고 미센스 주택도 그렇고 아주 아랍권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스페인에서 아랍 양식의 영향을 받은 벽돌 건축, 주로 벽돌로 짓는 거죠. 아랍 양식의 영향을 받은 무데하르 양식식이라고, 그래서 가우디의 오리엔탈리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작업입니다. 미센스 그러면 보통은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타일들, 뭐 그런 것들이죠.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타일, 그리고 뭐 자연 무늬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이 안에는 부마도르, 그래갖고 흡연실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기 흡연실 있죠. 이런 공간은 아주 아랍풍의 아치나 이런 것들의 형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길이 카롤리나스라고 하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사진을 찍으면 이 장면의 사진을 찍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건물의 사진 찍고 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 중에, 지금 화면에 마우스 보이세요? 이 선에서 이 뒤쪽으로 나오는 지금 이 건물 사진의 거의 대부분은 가우디가 한 작업이 아닙니다. 가우디가 아니라 1925년도에 아직 가우디 살았을 때죠. 가우디 살았을 때지만 가우디가 이제 민간의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인데, 그때 가우디보다 한 30살 밑에, 35살이나 아래인 조안 바티스타 세라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확장 공사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오리지널한 건물이 있고 그것을 확장한다 그러면 보통은 원본이 갖고 있는 문법이나 요소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거의 어떤 예술에서든지 피해야지 될 것이죠. 왜냐면 그것은 원본에 훼손하는 일이 되니까요. 근데 이 조안 바티스타 세라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우디가 사용했던 요소 그대로를 그대로 이미테이션 해갖고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가우디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건물을, 가우디의 건물의 오리지널리티를 이야기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건물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언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2017년도 11월 16일에 다시 개장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건물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미 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이 원래 이런 모양이었다고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언급을 피할 수만은 없는 건축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부분이 오리지널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오리지널하지 않은 부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코너의 오른쪽 부분 전체 그리고 왼쪽 부분의 절반은 가우디가 설계한 부분이 아닙니다. 1925년 이후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쪽에 있는 동그란 신전이 25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 지금 제일 뒤쪽에 있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건물동이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카사 비센스예요. 이쪽에 있는 건물 있죠. 제법 높아 보이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분수까지가 가우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그란 신전은 가우디 작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조안 바티스타 세라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후세대 건축가가 1925년 이후에 한 작업이에요. 나중에 1962년도가 되면 벌써 주인이 2번, 3번 바뀌고 나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이 건물이 철거하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창살들을 떼어서 구엘공원을 막는 그 정문, 그리고 구엘공원 안에 있는 가우디 박물관의 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센스 주택, 그리고 여기 있는 분수, 그리고 신전, 이것을 포함하는 제법 커다란 단지였어요. 1883년도에 시청에 이 건물의 건설을 허가해 주세요 하고 제출했었던 제출도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제출도면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건물이 한 가운데쯤 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오른쪽에 쳐져 있잖아요. 화면상에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건물의 모서리, 그러니까 오른쪽 끄트머리가 거의 도면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한쪽으로 붙여서 건물 도면을 그렸거든요. 요 위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자면 전체적인 도면의 균형은 맞춰져 있는데 건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이 비센스 주택 옆에가 거대한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 성당의 옆벽 측면 벽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 옆에 있는 거대한 성당 그리고 미센스 주택, 이 주택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당은 훨씬 더 거대한 건축물이고 훨씬 더 위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옆에 벽면을 대고 붙어 있게 되면 미센스 주택은 이 옆에 있는 성당과 견주어서 자기를 나란히 놓을 수가 없을 만한 건물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계획안은 정면이 옆으로 90도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까롤리나스 길에서 글로 들어가는 인면이 정면이 아니고요. 이 건물은 옆에 건물과 합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정면은 정면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정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보이는 인면이 이 건물의 정면이 셈입니다. 그래서 비센스 주택의 정면, 비센스 주택의 가장 우아한 인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인면, 그리고 가우디가 가장 신경 썼던 인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의 측면, 이 건물의 정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센스 주택의 옆면과 이 분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인면이 만들어내는 이 정원이 이 집의 공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공간이죠. 왜냐하면 바깥은 상당히 어지러운 동네인데 비센스 주택이 지어졌던 이 길을 이 두 개의 가우디가 만든 우아한 인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단일한 건축 언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인면이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이 시작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인면에 있는 이 문을 보세요. 문이고 걸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던 작은 공간이 있고 옆에 또 작은 공간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길과 건축물 사이에 공간이 제법 있잖아요. 그 사이엔 분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분수가 없어졌고 그 코너를 타고 도는 두 개의 문은 길 쪽으로 완전히 접근되어 있죠.
그라시아 동네가 커지면서 이 앞에 있었던 옛날에는 산 제르바시 길이라고 불리던 이 길이 지금 이름이 뭐죠? 길 이름이 까예 카롤리나스라는 길 이름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확장된 거죠. 앞에 있던 길이 무지하게 확장됐어요. 이 옆에 있던 성당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 성당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공들인 면이 어디겠어요? 정면이겠죠. 출입하는 정면. 근데 그 출입면을 이렇게 케이크 썰듯이 싹싹싹싹 잘라내서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당은 비례나 모든 면에서 못난이 성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당을 다시 수리해서 성당으로 쓰지 않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이 집의 주인은 마누엘 비센스가 아니었고요. 마누엘 비센스는 1900년 1899년인 것 같아요. 1899년도에 이미 사망하고 그 미망인이 되었던 아내, 남편 사망하고 미센스의 아내분이 이 집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센스 말고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너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 건너간 사람이 이 집과 그 옆에 있는 성당 부지를 구입해서 처음에 가우디한테 이 집을 확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925년이면 가우디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근데 가우디가 벌써 1912년 밀라주택을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하는 어떤 작업도 받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우디가 그것을 고사하고 가우디보다 한 30살 정도 나이가 어린 조안 바티스타 세라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모데르니스타 건축가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미세준택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옆에 없어진 성당 부지로 미센스 주택을 확장하는 계획안이 하나, 정면에 있었던 출입구의 마당처럼 쓰이던 분수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출입구가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 돌아간 출입구를 개선해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그 예전에 출입구로 썼었던 그 입구 자체가 지금은 길에 바싹 붙어있는 면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창문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센스 주택에 가서 보는 창문은 예전에 이 집의 출입문으로 변형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고 출입구의 방향, 위치, 건축물의 인면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미센스 주택은 사실 미센스 주택의 원형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계획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측면과 분수 사이에 만들어지는 긴장감을 갖추고 있는 이 정원이 이 건물의 외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부 공간이 없어진 셈이죠. 건물이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던 미센스 주택이 도로까지 앞에 오게 됐고 예전에 쓰였었던 출입구는 창문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여기가 가운데 굴뚝이거든요. 여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선까지가 가우디의 계획안이에요. 이 선 뒤에로 있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늘 보는 그 미센스 주택의 사진은 이 반대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쪽보다 그쪽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미센스 주택의 사진은 실은 가우디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조안 바티스타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아랍 무슬림 양식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가우디의 오리엔탈리즘 시대, 동양에 관심이 많고 무슬림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시기. 미센스 주택의 정면이 길이 도로가 요만큼쯤 확장된 것 같죠? 확장되면서 건물이 앞을 딱 보게 됐고 옆에 건물 성당이 지금 성당이 조그만 상태로 남아있네요. 지금은 이 성당도 없어진 상태지만 여튼 이 미센스 주택은 옆으로 확장이 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우디가 설계했었던 가스카다, 그러니까 분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건 가우디의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한 건물이죠. 무색무취한. 이것 역시 조안 바티스타가 1925년 이후에, 지금으로선 볼 수가 없죠. 25년 이후에 만들어져서 1962년까지만 존재했었던 건물이니까요.
이 뒤쪽으로 큰 산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를 북쪽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코르세롤라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을 요 신전 아래에 있는 아래가 20m나 파져 있대요. 이 신전 아래에 있는 그 우물 20m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올렸는데 광고가 실려 있어요.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건강에 위와 간에 이것보다 좋은 물은 없다. 여기에는 리발 그랬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여기에 견줄 만한 물이 없다. 그래서 산타리카의 우물 이렇게 해서 이 물을 팔았다고 그래요. 팔았다고. 한 컵에 25센티모. 당시 뭐 센티모는 요즘에 쓰는 단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25센트면 한국 돈으로 한 400원? 물 한 잔 이 컵을 갖다 놓고 물 한 잔에 25센트에 팔았다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가우디의 분수는 62년도 기준으로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지어집니다. 저 분수가 아마 올해 2019년도에 다시 만들어져서 개장한 것 같아요. 옛날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26년도 이후부터 62년도 사이에 존재했었던 신전이죠. 여기 신전 앞에 여기 간판 보이셔요? 마나티엘 아쿠아 산타리카 그래 있죠. 리카가 아니라 리따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잘못 말했어요. 리카가 아니라 리따. 이런 걸 물을 팔기도 했다는 게 아주 재미있죠. 약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그 자리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쪽에 비센스 주택의 타일이 조금 보이시죠? 산타리타 마나티알이 있었던 그 자리는 소신전 자리는 이미 다른 건축물이 지어져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쉬운 것은 보세요. 앞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높아져서 비센스 주택의 진정한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옆에 정원 쪽을 향하고 있는 인면은 완전히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센스 주택을 가서 관람하시게 되면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건물의 정면은 카롤리나스 길 쪽이 아니라 이 집의 안쪽 정원 쪽을 향한 지금 박공이 한 번, 두 번 올라갔다 또 올라가는 이쪽이 정면인 셈입니다. 저기 있었던 그 분수 사이로 비센스 주택을 보는 이 광경 보세요.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이죠. 열대의 나무들로 가득하고 물이 스페인이 그래도 제법 건조한 지역 아니겠어요? 스페인이면.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열대의 나무들이 가득하고 막 야자수가 있고 밑에는 물이 분수가 나오고 이런 아주 특별한 장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외곽에 서북쪽이라서 지금 이 분수만 보러 가기에는 좀 너무 멀어요. 근데 혹시라도 산타 콜로마 데 세르베지오에 있는 가우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콜로니아 구엘이라고 하는 공장 단지가 있거든요. 콜로니아 구엘 공장 단지를 가시는 분은 이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콜로니아 구엘 가실 분들은 여기 수도국 박물관 앞에 지어서 올해 다시 재개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사에 보니까. 가우디의 아주 티피컬한 형태죠. 건축 형태 중에 역으로 쇠사슬을 걸어서 만든 아치를 역으로 쓰는 카테너리 아치. 이 건물 분수의 위에 쪽 그리고 아래쪽을 이루고 있는 이 아치는 가우디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카테너리 아치가 사용된 이 건물이 새롭게 지어져서 실제로 가서 그 규모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수를 체험하는 것도 반절짜리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센스 주택의 정면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열대 나무들과 함께 합을 이루고 있었던 장면의 한쪽 인면이거든요. 이 분수와 미센스 주택의 인면이 서로 합을 이룬다면 제법 재미난 장면이 일어나겠죠. 이런 장면.
예전에는 저는 비센 주택에 대한 언급을 아예 꺼렸어요. 왜냐면 아쉬운 작업이죠. 미센스라고 하는 그래도 볼만했었던 그 주택이 원형이 너무 흐트러진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 건물 언급을 아예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급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2017년 2년 전부터 미센스 주택이 민간에 개방됐기 때문이죠. 모든 관광객들한테 대중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센스 주택을 들어가서 본단 말입니다. 보고 전 실망할 것 같아요. 사실상 가우디 원형이라 할 수 없고 가우디가 원형으로 만들었었던 그 평면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정면의 장식, 분수, 정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미센스 주택은 엑스테리어, 외부가 중요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미센스 주택의 인테리어만 보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면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흐트러져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1925년도 그 조안 바티스타 세라라는 건축가의 잘못도 있죠. 그 사람이 가우디의 작업을 놓고 거기에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하겠다고, 자기가 새로운 개입, 그 작업에 개입하겠다 한다면 윤리적으로 적어도 가우디가 사용했었던 요소들, 가우디가 사용했었던 것과 비슷한 타일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가우디와 그 사람, 카피와 원본의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모로 아쉬운, 윤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로서도 아쉬운 건물입니다. 그 분수가 그대로 있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이 땅을 잘라서 팔고 원형 그대로 남겨놓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으로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작품이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가우디에 대해서 쓴 책이 3권 있는데 혹시 가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쓴 책들도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